일단은 제가 시작 전에 이제 이제 우리 총무님께 질의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략하게, 왜냐면 어차피 이게 원목제부터 이렇게 쭉 질의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저의 주 전공은 토법제입니다. 원목재배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경영 면에서는 좀 많이 딸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미수 기형버섯 발생 원인과 해결책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배지도 마찬가지지만 기형이나 미숙이 나오는 거는 좀 여러 가지 경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원목이든 배지든 미숙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나오는데, 사실 미숙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배양이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다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다만 간혹 가다가 이제 언청이 형태 또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폭 찍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미숙의 일정 부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일부는 이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민달팽이가 굉장히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렇게 한 입씩 갉아먹고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언청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지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생육이 될 때 습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버섯이 이 언청이 형태나 찍힌 형태 또는 이렇게 가시 우글우글하게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이렇게 가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오뚜기 모양으로 되는 형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티로폼막의 들림 현상과 원인, 이 부분은요, 사실 원목재배에서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유 다 아시겠지만 스티로폼 마개가 들리는 거는 배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얘가 그렇다고 버섯이 나올 정도의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닌 한 중간 정도의 상태 어딘가에 있을 때 봄, 가을철에 온도 편차를 받으면 얘가 그거에 의해서 자극으로 이 뚜껑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파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톱밥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봉버섯을 할 때라든가 또는 이제 후숙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휴면을 할 때 불필요하게 버섯이 나오는 거를 잡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온도를 아예 높여놓거나 아예 낮춰놓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이제 조절이 되는데, 어묵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근본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근본적으로 막는 건 어렵고, 그게 나오는 시기쯤이 됐을 때 최대한 이제 물도 짧게 자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편차가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낮에는 조금 열어주고 밤에는 닫아주고, 이 행위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목 접종 후에 적정 물 주기 횟수인데요. 요거는 상당히 좀 주관적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려보면 적게 주는 것보다는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항상. 우리가 원목 재배라면 가장 여러 가지 행위 보이지만 우리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홍꼬리,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게 주홍꼬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무버섯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 팥버섯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이제 우물정자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놓거나 하거나 아니면 장작쌓기나 이렇게 해놨을 때 보면 뒤집기를 할 때 보면 보통 위쪽에는 주홍꼬리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바닥 쪽은 고무버섯이 많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위쪽에서 나무의 수분을 사실은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틀어주거나 그러면 여기에 물이 직접 닿으니까 나무에 물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물이 적은 경우에 주홍꼬리가 많이 보여요. 반대로 습하면 고무버섯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력 오래되신 분들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흔한 얘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 주홍꼬리가 보이면 내가 그동안 관리했던 게 물이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대로 고무버섯이 보이면 물을 조금 과하게 줬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홍꼬리가 보이는 것보다는 고무버섯이 보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특히 접종하고 나서부터 바로 그 즉시부터 한 달, 최대한 2달까지. 그때는 그냥 생각나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나무가 막 물에 팅팅 뜰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환기가 바람도 잘 통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만져봤을 때, 특히 이제 어떤 느낌을 받으시면 되냐면, 나무 이 단목 이 절단면 부분에 이렇게 손바닥 요 중심을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딱 올려놔 보면 한 3초에서 10초 정도, 5초 정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습기가 차는 게 느껴져요. 그랬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차느냐가 느낌이 굉장히 좀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보기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주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딱 대보면 바로 습한 느낌이 확 올라와요, 여기로. 그 물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요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나무에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만지면 그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물 주는 시기를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종빈 접종 후에 7, 8월에 여름에 물 주는 거, 그러니까 더울 때 이제 지금부터 물 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습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물 주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때는 물을 줄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다시 앞에서부터 정리를 하면, 접종하고 나서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물을 많이 주실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많이 준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최소 4시간 정도씩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나무 상태에 따라 틀려요. 나무가 보통 이제 나무를 잘라놓은 지 좀 오래돼서 많이 말랐다, 그럼 훨씬 많이 줘야 돼요, 그거보다. 그리고 만약에 나무가 자른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반은 생목이다, 그러면 좀 더 적게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 7, 8월에는 왜 물을 적게 주는 게 좋냐면, 물은 그 2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열을 전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장 열 전달이 빨라요, 어떤 보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나 가시면 건식 사우나하고 습식 사우나가 있는데 온도가 다르죠. 건식 사우나는 보통 한 70도 정도 돼요, 중반 정도. 근데 습식 사우나는 보통 40도 정도 돼요. 45도, 6도 그 정도 됩니다. 그 차이가 왜 그러냐면, 건식 사우나는 열 전달, 공기가 수분을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 내가 따뜻함을 느껴요, 충분히. 근데 습식 사우나는 40도 중반만 돼도 내가 들어가면 숨이 탁 막혀요. 왜냐하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 물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뜨거운 거를 식힐 때 물을 쓰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 물은 식혔을 때 쓴 물은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고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에너지가 그대로 다 방출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나무 안에 물이 많이 있으면 처음에는 달아오르는 게 늦게 달아올라요, 나무가. 이 에너지를 어느 정도 물이 그걸 상쇄시켜 주니까. 근데 그게 여름에는 오늘 내일만 덥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2달, 요즘에 한 3달 되죠. 한 3달 내내 그냥 계속 덥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가 며칠만 지나면 그게 꽉 차요, 용량이.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방출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 전달도 빠르죠. 그러니까 낮에 온도가 오르면 금방 내가 전달되죠. 이 나무 안으로 속까지 전달되죠.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도 많이 있으니까 밤이 돼도 나무가 잘 안 식지도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온 피해하고 굉장히 직결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봄철에는 한 5월달, 6월 정도까지, 지금 정도까지는 물을 좀 넉넉하게 쭉 주고, 중간중간에 종균이 잘 활착이 되는지 뚜껑도 열어보고 눌러보고 또 나무 껍질도 벗겨보고 하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물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절반 정도까지도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줄이셔도 돼요. 활착이 잘 되는 상태면 좀 더 줄이셔도 돼요. 그리고 3, 4월철에 딸의 봄철 기온 상승으로 종균 접종을 2, 3월로 하면 어떠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노지에다가 놓으시는 거예요. 노지에다가 놓는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계절적인 특성상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물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접종을 하면 접종 하나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노지에다가 놓으실 거면은 하다못해 분소호스라도 깔아놓고 물을 주실 수 있는 여건을 준비를 해놓으시고 2, 3월에 접종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목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일이 힘들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그냥 접종해서 원래 원칙은 뭐 임시누피기 했다가 또 뭐 뒤집기 한번 하고 5월달 돼가지고 본누피기 하면서 우물정자를 한번 바꿨다가 뭐 뒤집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을까지 쭉 이렇게 분배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접종해서 그냥 바로 세우거나 접종해서 그냥 들어갈 자리에다가 뭐 눕혀놓는 집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우스 여건이 낮으면 안 돼요. 근데 열이 차 있는 그런 낮은 하우스는 안 되고 조금 이제 시원하고 통기도 잘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접종하셔서 바로 세우시고 그냥 그 상태에서 물 관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주고 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뭐 다 아시겠지만 물을 내가 막 몇 시간을 주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반나절만 지나도 나무 껍데기는 홀라당 싹 다 마르고 속에는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요. 이건 다 알아요, 누구나. 근데 그게 보통 대다수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하우스 고라든가 또 이렇게 약간 푹 파인 곳 이런 데서 하다 보고 습기가 차이고 이런 데서 이제 재배장이 위치되어 있다 보면 그게 안 되는데 얘를 이렇게 벌려놓으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뭐 임시 누피기 하는 거나 우물정자 하는 것보다 통기가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물 관리랑 온도 관리만 된다면 오히려 이제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고름버섯이라든가 이런 기타 잡버섯들이 훨씬 덜 끼는 그런 양호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세워놓으면 적어도 2달 뭐 귀찮다 그러면 3달에 한 번 정도는 뒤집기는 해주셔야 돼요.